우선 이건 용어입니다. 용어. 이면각. 이면각은 뭐냐? 우리가 이제 각이라는 걸 중학교, 초등학교 때 두 개의 반직선이 이렇게 이루는 도형을 갖다가 각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두 개의 반직선. 중1 때 배울 거예요. 두 개의 반직선. 원래 대수할 때 봤잖아요. 그죠? 대수하면서 그 일반각과 호도법 할 때 들어갈 때 각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반직선. 요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요 위에 좀 반직선 OX, OY 요게 이루는 각을 갖다가 이루는 도형을 갖다가 각이라고 부르고 그때 요 크기를 각의 크기, 각도라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면각은 이거를 이제 입체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이제 직선이라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는 겁니다. 두 평면이.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의 직선, 한 직선에서 만나는 두 평면이 있어요. 직선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은 중요한 말 아니야. 그냥 무한평면이라 해서 쭉 뻗어나가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한 직선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평면을 반평면이라고 해요. 반평면. 반직선, 반평면 뭐 이런 의미고 그래서 두 개의 반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러니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고요. 평면에서. 그게 입체로 확장이 돼서 두 개의 반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겨내요. 네. 그때 뭐 방금 얘기했듯이 용어는 뭐 기본적으로 반평면, 반평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평면, 요게 이면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두 평면이 만나는 요 직선 있죠. 요걸 이제 변이라고 하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각이잖아. 그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잴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하냐면 두 반평면이 있어요. 그 이면각의 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고요. 아무데나 거기에서 각각의 평면에다가 그 이면각의 변에 대한 수선을 그려요. 수선 이렇게 그려요. 그랬을 때 그 두 수선이 이루는 각이 이면각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거야? 쉽네. 그놈의 쉽다는 진짜. 지난 시간에 평면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 많이 얘기했어요. 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또 평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면각의 변이야. 그리고 얘도 이제 그러면은 하나의 이면각, 반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그럼 이때 이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이 이면각의 변, 다시 말하면 두 반평면이 만나는 그 교선입니다. 이 교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그어요. 그다가 각각의 평면에다가 수선을 그어요. 각각의 평면에다가 수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수선이 이루는 각이 요게 이면각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 평면의 입체를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당연히 요각일 거 아니야, 요각. 그죠? 요각. 그죠? 요각.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저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니네가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알아야지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할 텐데 그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찾아. 그리고 교선 위에서 수선을 그어. 또는 수선을 찾아. 그래서 걔네 둘이 이루는 각을 재면은 그게 이면각의 크기다. 중요한 거는 이면각의 크기를 여러분이 잴 줄 아셔야 됩니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뭐? 어떻게? 각도기를 재세요. 말대스를 뭘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했구만. 진짜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무슨 각도기야. 두 평면이 있으면 만나는 교선이 있을 거라고. 교선 위에다가 점 하나 아무데나 있을 때 네. 거기에서 수선 이루는 각. 그게 이면각의 크기라고. 언제는 각도기라고. 아유 말도 안 소리죠 진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듣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중요한 게 그거라고.
이면각이 뭐 이름이 이면각이 뭐냐 당연히 알아서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이면각은 평면 두 개로 이루어진 그냥 도형이구나 그 정도고 중요한 건 이면각의 크기 그 이면각의 크기를 어떻게 된다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수선이 이루는 각 그게 이면각이라고 내가 몇 번째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각도기라 그래서 아이 똥싼 소리 하지 이렇게 말고 안 나잖아요. 이면각입니다 저 뭐가 궁금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 이제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네. 두 평면 이루는 각 중에 이제 주로 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직선 평면하고 똑같습니다 평면에서도 이루는 각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로 예를 들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되래요 그럼 여기 되죠 여기 그죠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얘도 평면이 이루는 것도 얘가 되면 되고 특히나 그 두 평면이 수직일 때 똑같이 이제 수직교를 써서 나타낸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게 이면각의 크기로 재야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거 이제 공간 능력에 눈 뜨고 쳐다보면 보여.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평면 ADF2 평면 하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나 뒤에 있는 ABCD 평면이요. ABCD 요거 요 평면 네.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이루는 각인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싹 올려서 정면에서 봐봐요. 정면에서 보면은 저 A, B, C, D가 뭘로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맞죠? 그 다음에 요 A, F, E, D가 이렇게 보여요. 선으로. 그럼 이루는 각은 결국에 이 각 재면 되는 거거든, 이 각. 근데 이 각이 얼마냐? 근데 앞에서 보면 결국에 이 각은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보면 요 부분만 보일 거 아니에요, 요 부분만. 맞아요? 네. 요거. 몇 도겠어요? 45도예요.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고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됐어요. 좋아요. 대표적으로 조용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면각의 크기 재는 애 중에 대표 주자가 정다면체입니다. 정다면체. 그래서 정다면체. 그리고 같이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A, B, C랑 B, C, D. 그러니까 정사면체 어차피 입체도 형태에는 대칭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A, B, C랑 지금 뭐 B, C, D랑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지만 어떤 두 면이 이루는 각이든 다 세타입니다. 다 똑같아요. 정다면체라 뒤집으면 다 똑같아요. 쓰러뜨리면.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재면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얘가 이제 아까처럼 정육면체처럼 얘가 딱 직관적으로 공간에서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얼마인지 딱 보이냐? 안 보여요. 뭐예요? 안 보여요. 똥 싸는 소리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하면은요. 잘 봐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내가 이 문제대로 가서 자, 이루는 각을 요 A, B, C랑 그 다음에 B, C, D 얘랑 이루는 각을 잴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살살 돌려서 B랑 C가 점이 되게 보이게 할게. 점이 되게.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점이 되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그죠? 이게 아니 글렀어. 자, 60도 B랑 아니에요. C가 60도. 아니 뭔 소리야?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B랑 C가 이렇게 한 점으로 보이게 해보겠다고 한 점으로. 네네. 응? 요 내가 지금 점 찍었지만 이 점이 뭐야? BC인 거야 선분.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BC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럼 D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여기. 네네네. 그죠? 근데 니네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D는 여기쯤에 있는 거로 보일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BC인 거고 여기가 이제 D가 이쯤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앞에서 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기가 D. A는 어디 있어 그럼 A는 알다시피 여기 있잖아 여기. 네. 그러니까 BCD 평면은 파란색 평면은 BCD BCA죠 미안 BCA 평면 여기 A잖아. 네. 요렇게 생긴 평면 아니야 요렇게 입체적으로는 네. 그거를 니네가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 BCA 평면은 한 요 정도로 보이지 않겠냐? 네. 맞아요? 네네. 응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지? 우선은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필요는 해 뒤에 가서 문제 풀이하실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 없이 응? 60도 이런 생각 해보면 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왜 60도야 이게 도대체 응? 근거가 있어야지 아까처럼 오. 자 이렇게 나타낼 줄은 아셔야 되겠고요 60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이면각의 크기를 재는 정석대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먼저 찾아요. 첫 번째가 교선을 찾아야 돼요. 교선이 뭐야? BC야. 찾았어. 그죠? 만나는 교선을 찾으라고 먼저. 그리고 그 교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갖다가 두 개를 그어야 돼. 아무데나 잡고 수선을 그면 되는데 아무데나니까 내가 필요한 데를 잡아서 그으셔야 돼. 다시 말하면 어디를 잡아서 그어야 되겠느냐? 수선을. BC 위에 아무데서나 파란 애랑 빨간 애에다가 수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수선을 긋는 게 좋으냐? 중점. BC의 중점에서 긋는 겁니다. 왜? BC의 중점에서 수선을 긋잖아? 그러면은 이 파란 평면은 무조건 어디로 가겠어? A 지나요. 정삼각형이라. 그지? 네. 같은 논리로 BC의 중점에서 빨간 평면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얘도 무조건 D 지나요. 왜? 얘도 정삼각형이야. 네. 수선 걷어. 그러면 수선을 걷으니까 이면각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는 뭘 재면 된다? 각 AMD를 재면 된다고요. 요각이라고 요각. 요각을 재면 된다. 요각을. 요게 세타라고 이면각.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죠. 코사인 값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각이 있는 삼각형을 따야죠. 어떤 삼각형이 보여요? 대놓고 뭐고요? AMD 삼각형이 보이죠. 얘를 따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자, 얘를 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시면은 얘도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없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없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건 뭐 경험이죠. 그냥 1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1 잡으면 분수 나오니까 센스 있게 요 정사면체 모서리의 길이를 2라고 잡아주시면 2라고 잡아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2 되고 그럼 나는 또 이제 뭐 하겠어요? 저 핑크 세타를 구할 거니까 그림을 따야죠. 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잘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네, 뭐 쓸 것 같아요? A. 그렇죠. 틀렸어요. M 쓰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A 써도 상관없는데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잘 풀 수 있을 때나 상관이 없는 거지. 못 풀면 나랑 똑같이 해야지. M 잡고 여기다가 AD를 잡으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 그리고 구하라는 각이 AMD 여기 요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구하려잖아요. 코사인 법칙 돌리면 되겠죠. 물론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구할 수는 있겠는데 뭐 굳이 배웠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 돌리시면은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이제 까먹었으면 작살 나는 거예요. 뭐 응? 알죠. 2배의 이웃한 변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 외우라 그러잖아. 그럼 잘 안 까먹으니까 올라가서 제곱 빼기 대변 제곱 이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참고로 3분의 1 나와요. 코사인이. 개인적으로 이건 나중에 원래 시험 때 여러분 시험 대비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외워야 돼요. 객관식 아니 뭐 개똥이야. 정사면체 이면각의 코사인 값 정도는 외우셔야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럼 이거를 시험에서 실제로 서술형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구할 거냐? 이 정도는 외우고 가야죠. 그냥 이 정도는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적어줘요? 네. 정사면체 이면각의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다. 이 정도는 외워야죠. 진짜 하지 말고요. 확 진짜. 참고로 이제 밑에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거 해설을 코사인 법칙을 안 쓸 거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왜 정사면체 공부하실 때 요 뿔에서 이걸 하나의 삼각뿔로 봤을 때 요 A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뭐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된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거 풀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학교 수업 들어보시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굳이 그 대수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활용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지는 아마 않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거 잘 들어보시고
굳이 쓰려면 쓰지 말라고 그러면 쓰지 말고. 근데 서술형 아니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할 거야? 자, 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60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코사인 6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값이 더 작아졌잖아. 코사인 값이 더 작아졌잖아. 코사인 값이 작아졌으면 각도는 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왜 모르겠는데요? 코사인 똥싼 소리야. 코사인 60도가 3분의 1 아니에요? 뭔 개똥 조용히 해. 코사인 60도가 3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한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와. 깜짝이 납니다. 은하 세타가 60도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예? 못 들었어. 자,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니네 알고 있는 값이 아니죠. 코사인 3분의 1 값을 누가 외우고 있어? 알고 있진 않죠. 대략 70.8 정도 나와요. 70.8. 그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자,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외워! 내가 뒤에 한 얘기는 딴 소리고 아무튼 외워두세요. 원래 그래서 이런 거를 내신을 좀 빡세게 공부하시면요, 우리가 정다면체 아닙니까? 지구상에 5개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8면체, 5면체. 닥쳐 12면체, 20면체 이렇게 5개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봐요. 정사면체 이면각의 크기, 코사인의 이면각 배웠어요. 3분의 1 방금 했죠? 정육면체 이면각의 코사인 값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정육면체는.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값은 얼마겠어요? 갑자기 그러면 0이죠?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육면체 이면각의 코사인 값은 이미 알아 우리가. 자, 정사면체 알지? 정육면체 알지? 정팔면체가 제일 잘 나와. 정팔면체는 참고로 생긴 모양이 대충은 알죠?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면각의 크기를 재라 그러면 뭐예요? 이면각의 요거죠, 요거. 네. 요거 둔각이잖아, 둔각. 네. 둔각이잖아. 둔각이니까 코사인 값 당연히 뭐겠어요? 음수예요, 마이너스가. 응? 아하. 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정팔면체 이면각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나와. 그래서 다시 얘기하시면 내신 기간에는 거기까지 외우라 그래. 20년차 안 나요.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여기 많이 문제가 약해졌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물어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개념을 내가 많이 내려놨어. 왜요? 아무튼 그래서 정팔까지도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됐고요. 옆에 이거는 뭐 껌입니다. 이거는 뭔 소리예요? 됐어요. 결론만 봅시다. 자,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를 뭐 이거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 공부를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시지 말고 자기가 그려보면 되겠죠. 어떤 직선 L이 있는데 그게 평면 알파라는 거에 수직이래요. 요거에 대해서 L이 수직이래요, 수직. 근데 그 L을 포함하는 베타라는 평면이 그러면은 알파랑 수직이 되냐 이건데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칠판이 하나의 알파라고 보시면 L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베타 L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얘라고요. 얘가 지금 L을 포함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고 휘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처구니 없어 하는 소리 아니야. 이게 지금 L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다 베타 아닙니까? 이게 베타. 네. 베타 많죠. 그러니까 L을 포함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봐요. 그럼 이 베타라는 게 지금 이 칠판 알파랑 수직이냐? 당연히 수직이겠죠. 네. 그죠? 그거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뭐 직선과 평면의 수직까지도 또 하는 거다라는 정도인데 증명보다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시험에 나와요?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할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권장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중1도 합니다. 이런 거. 에이. 정육면체 그려놓고 하는 게 쉽죠. 정육면체 그려놓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놓고 예를 들어 기억 보시면은 L하고 알파가 평행가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알파라고 했냐? 그럼 L은 얘랑 평행가 돼. 평행한 애들 있어? 그죠? 이걸 L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대충.
근데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래. 그럼 알파가 얘였고 베타 얘랑 수직인 평면이니까 아무데나 잡으면 되는데 얘랑 수직인 평면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개 있죠? 4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잖아. 그죠? 네.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지금 수직인 애들. 있는데 L하고 그 베타랑 평행하냐 이거야. 맞아요? 네. 애초에 글렀죠. 씨 여기를 베타로 잡아버리면 평행은 개똥이 평행합니까? 포함이 돼버리지. 네.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리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 여러분 실제로 연필 칠판 책상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하실 때 그러면은 책상을 하나의 평면으로 보시는 거고 알파 연필이 있어요. 그럼 L은 얘랑 평행하게 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알파의 수직인 평면을 생각을 해봐. 이게 다 수직이거든? 다 수직 아니야. 그럼 이 다 수직인 애들이 얘랑 평행하냐 이거야. 씨. 예? 이렇게 놓으면 평행하지. 네. 이렇게 놓으면 또 수직도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됐어요. 넘어갑니다. 공간도형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개예요. 공간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삼수선 정리인가요? 하지만 삼수선 정리는 배우긴 했지만 그냥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간도형의 이제 2번째 꽃이 바로 이 정사형입니다. 정사형. 처음 들어보는. 당연히 원래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다른 수업에서나 선생님이 사형정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사형정리.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찍 내렸을 때 그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사형정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야, 이 코딱지야 집중 안 해? 네. 자, 그래서 그 사형이 저 사형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정자가 붙은 건데, 자, 우선은 국어적인 의미는 정 뭐예요? 초코파이. 아 모르는구나 이렇게. 아. 뭐요? 됐어. 발을정. 그 정이에요. 발을정입니다. 그리고 곧게 쏜대는 겁니다. 뭘 그래서? 써요? 뿅. 영 그림자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뻥치지 마세요. 저 못 믿겠는데. 장난. 저 사람 이름이죠. 저 헛소리하지 말고요. 한국인 이름 아니, 따로 조용히 하세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사형은 빛을 갖다가 평면에다가 바르게라는 게 뭐야? 수직으로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라는 국어적인 의미고 수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뜻이냐? 자, 이미 알고 있는 용어예요. 여기가 지금 약간 이제 프로젝터가 비치긴 한데 이게 약간 수직으로 쏘는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다 점을 이렇게 놔요. 점을 여기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빛에 의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맺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그림자는 어떻게 맺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 뭐예요?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네. 그럼 여기 맺힐 거거든? 네. 근데 거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빛을 수직으로 쏜다고 치면은. 그죠? 네. 우리는 그 수선의 발을 갖다가 요 점에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아. 왜? 정사형이 뭐라고요? 평면에다가 빛을 수직으로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라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으면 빛을 수직으로 이 평면에다가 쏴제끼면은 그림자가 여기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여기라는 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디냐? 이 점을 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확한 명칭으로 요 수선의 발을 요 점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점의 이름을 P, 수선의 발이 P 프라임. P 프라임은 P의 평면, 요걸 알파라고 하면은 요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불러. 되게 중요한 말 아니야. 이름이 이렇게 부른다고. 부르는 명칭이 그렇다고. 그냥 대충 이 점이 이 점의 정사형이다. 이래도 되거든. 맞는 말이야. 소통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표현 자체를 갖다가 이 점의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한다고. 왜 정확한 명칭을 알아둬야 되냐? 문제에 그렇게 물어봐. 어? 이 점의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하게는 자 항상 공간은 어쨌든 정육면체, 직육면체인데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네. 여기 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 F, G, H가 있다고. 그때 점 A의 평면 EFGH로의 정사형을 대라. 정사형을 써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 2라고 쓰면 되는 거라. 저거 하나예요? 그럼 하나지 두 개겠어요. 자, 네. 그래서 이게 정사형의 시작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정사형 배웠으니까 점을 정사형 시킨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점이 정사형 됐어요. 근데 점이 모이면 뭐예요? 면. 선이 저희 그지야. 그래서 선이에요. 선은 점이 무수히 많은 애들이거든. 그럼 그 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갖다가 다 수선의 발을 싹 내리면은 다시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계속 얘기 못했지만 여기 이제 선이 있잖아. 이 선을 갖다가 내가 그림자를 이렇게 빛을 쏴주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잖아. 걸렸죠. 어떡해 수업 그만하셔야겠다. 여기서 끝.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래서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완전 수직은 아니라 좀 그렇긴 한데 자 내가 성화도 아니고 자 이렇게 놨어요. 정상이 되고 있죠. 그죠? 이게 정상이라고 선 맞아요? 네. 이렇게 돌려. 지금 바뀌는 거 보여요? 그림자? 네. 바뀌잖아. 주먹 보면 안 돼요. 자, 이 막대기 이만큼만 봐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주먹은 그냥 없는 거라고 치라고 선만 보라고 이 진짜. 네. 요렇게 있으면 다 이게 정상화냐? 그죠? 이게 정상화냐? 그러다 보니까 자 점은 당연히 정사형 시키면 점이야. 근데 선은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선이지 정사형 된 게 그림자니까. 근데 잘 하면은 점도 되겠죠? 그죠? 너무 두꺼워서. 아 똥같이 쓰지 말고요.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점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네. 이런 게 납득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어쨌든 선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모든 위의 점들 같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정사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럼 선이 모여서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점, 선, 면, 입체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정사형이라는 걸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정사형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사형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이 있을 때 평면에다가 빛을 수직으로 쏴제꼈을 때 그 도형이 그 평면 위에 생긴 그림자. 그게 정사형이다. 근데 그게 여기서 납득이 좀 어려워요. 점은 정사형시키면 무조건 점이에요. 근데 선은 직선은 정사형시키면 직선도 되지만 뭐도 돼요? 점도 된다고요. 이렇게. 네. 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도형, 평면 도형은 일반적으로 평면 도형은 정사형시키면 당연히 평면 도형이겠죠. 자, 그죠? 하지만 이렇게 돌리면은 와우 선이죠. 자, 그죠? 선도 된다고요. 그죠? 네. 입체 도형은 정사형시키면은 평면 도형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까? 여기는 특히나 9만 얘기한 거야. 9. 근데 9만 정사형 시키진 않아. 정사형 용어가 생소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알겠습니까? 여기 잠깐 볼까요? 예. 됐고요. 자, 이건 해볼까요? 대각선 AG 있죠? 얘를 EFGH 평면으로 정사형 시킨 게 누구냐 이렇게 찾으래. 그럼 여러분은 요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니까 이 평면에 수직으로 빛을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 근데 이 선분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냐? 못 내리죠. 끝에만 내리면 되죠. 여기는 수선의 발을 내려봤자 여기죠. 그죠? 여기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가요? 여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있는 애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요? 2G가 되겠지. 그 정사형은 2G다. 이런 거. 재밌죠, 정말? 이지요? 네, 이지하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사형이 뭔지는 배웠고, 그럼 이제 실제로 정사형 배울 때 내가 하는 게 정사형이 됐을 때, 아까 내가 잠깐 했던 건데 봐요. 막대기가 있죠. 네. 원래 길이랑 그림자 길이랑 어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아 보여, 안 같아 보여 지금? 안 같아. 같다고 해줘. 와, 지금 같아 같죠? 보여요. 같아요.
빛이 이렇게 쏘고 있는 거야. 지금 빛이 이렇게 쏘잖아. 그래서 그런데 빛이 이렇게 쏜다고 치라고. 알았어요? 빛이 평면에 수직으로 쏘는 게 정사형이거든? 수직으로 쏴. 당연히 이 길이 그냥 가겠지. 그죠? 이렇게 돌려. 길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아이 진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않아요? 빛을 이렇게 쏘는 거라니까? 그림자가 달라지겠어.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아, 그건 안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안 달라지잖아. 맞아요? 네. 잘 보라고. 자, 그림자 원래 도형하고 그림자 정사형된 애하고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떻게 하니까 지금? 거꾸로 됐어요. 또 개똥만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하니까 안 바뀌어? 보니까 이 도형이 정사형되는 그 평면하고 나란하죠. 평행하죠. 지금 내가 계속. 네. 그러면은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길이가. 근데 봐. 잘 봐. 길이 똑같지? 어떻게 됐어? 뭘 봐야 돼요? 길이 이 자식아. 아이 잘 봐. 아, 네네. 이게 자꾸 뒤에 배경이 딴 그림이 있는 거야. 자. 길이가 이만큼이잖아. 네. 응? 자 보라고. 똑같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길이라고. 네. 길이를 잘 보라고. 그림자를 어떻게 했어? 작아졌어요. 줄었잖아 분명히. 길이가 변했잖아. 어? 왜 변했어? 잘 보니까. 휘었죠. 휘기는 개똥이 어떻게 됐어요? 평면에 비스듬해졌죠. 네. 정사형되는 평면에 비스듬해졌어요. 길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선분의 길이가 바뀐다는 건 선분이 모여서 면이거든? 면의 넓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따지냐? 정사형 되기 전 거랑 정사형 된 후에 선분의 길이나 넓이가 어떻게 바뀌고 걔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메인입니다. 네. 제일 메인인데 그럼 그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럼 뭐부터 우선 알아야 되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셔야 돼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내가. 이루는 각을 어떻게 얘기하냐. 조기요. 요 정도가 이루는 각 같잖아? 그지?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네. 그럼 이 이루는 각을 재래. 그럼 요거 같은데, 그죠? 이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요 직선 위의 한 점을 이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켜요. 수서해발이 수서해발. 응? 내렸지. 그러면은 이 수서해발을 내리면은 요 직선이 정사형된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 요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루는 각을 재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냐?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쭉 뚫고 지나갑니다. 네. 이 직선을 평면에 정사형을 시키라고. 정사형 어떻게 시켜? 아무데나 잡아서 수선해발 내려. 여기거든? 그러면 요 직선이 정사형된 직선이거든. 그럼 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면은 그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한다. 알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잘 또 생각해보면은 그러네.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을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직선이 평면하고 이렇게 이루는 각이 있으면은 이루는 각이 있으니까 이 각이라는 거를 어떻게 조기를 나타내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조기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요 정사형을 시킨 직선과 이루는 각이다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정리하면 다시 얘기하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그 직선을 평면에 정사형시킨 애랑 이루는 각을 재면 됩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배경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사형 되기 전에 도형의 길이와 도형의 넓이가 정사형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우선 상식적으로 아까 잠깐 봤던 게 원래가 이거였거든요. 처음 게.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평면에 비스듬하게 하니까 길이가 바뀌었거든. 근데 바뀌긴 바뀌었지만 보다시피 더 길어지진 않아요. 이거 여러분 혹시 길어졌다고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빛이 이렇게 사서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얘가 기본 지길인데 얘를 갖다가 평면에 평행하게 움직이면은 길이는 안 변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평면하고 비스듬해지는 순간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이게 좀 납득이 갔으면 좋겠어. 왜 짧아지겠니? 얘 정사형 되면 여기로 가지. 얘 정사형 되면 여기로 가지.
요만큼으로 줄잖아 확실히.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더 돌리면 결국에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 점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좀 납득이 가시면 이 식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평면이 있어요. 선분이 있어요. A, B 이렇게 있어. 얘를 이 평면에 정사용시키면은 그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되니? 정사용시키래? 끝점을 갖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끝점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 이어줘. 그러면 요 빨간색의 길이가 정사용된 길이가 되겠지. 근데 얘는 원래 길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처음 거를 갖다가 우리가 L이라고 하고 나중 거를 L'이라고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한 삼각비 평행이동을 찍 올려요. 얘랑 길이 당연히 같죠? 그죠? 그러면 그때 참고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선과 그 직선을 정사용시킨 애가 이루는 각이라 그랬는데 평행이동했으니까 동의각이라는 걸로 같아요. 이름 까먹어서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요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녹색이거든. 녹색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아는 게 저 파란색이고 그러면 파란색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네. 그죠? 대수에서 많이 했던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입니다. 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정사용된 길이는 정사용시키기 전 길이에다가 코사인 띄인 각을 하시면 된다. 이루는 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도 안 쳐. 자,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길이가 이렇게 되면 선이 모여서 뭐? 면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면의 넓이도 똑같이 코사인을 하시면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고, 자, 대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기술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평면 있죠? 네. 위에 있는 베타에 있는 S라는 애를 알파로 정사용시킨 애의 넓이가 S'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내가 그은 선이 알파야. 어떻게 본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그은 이 선이 베타야. 오케이? 네. 요게 이면각의 크기 세타야.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S라는 도형 원이거든? 원인지 몰라. 아무튼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타원처럼 보이지? S라는 도형은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얘가 S야. 그러면 S'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얘도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위에 길이처럼 처리가 되는 거라고. 뭐가? 얘가 지금 이렇게 띠디디디디 한 거니까 S하고 S 프라임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가 지금 S 프라임 아니야. 똑같이. 여기가 S 프라임 아니야. 여기가 똑같이 세타고. 그러니까 S 프라임은 S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사용에서 쓰이는 뭐 공식 아닌 공식입니다. 됐어요? 네.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그러니까 정사용은 큰 생각은 그림자. 그 그림자는 어떻게 찾냐? 수선의 발.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모서리 2짜리 AF 있어요. AF. DHFB. 요 평면이죠? 싹 자른 거. 요거. DHFB. 요 평면에다가 정사용시킨 길이를 구하래. 얘를. 요 AF를. 우선 당연히 뭐를 정사용을 어디다 시키는지 아셔야 되겠고 얘를 갖다가 저 평면에 정사용. 그러면은 정사용은 수선의 발. 그림자. 자, 그러면은 AF 중에 F는 이미 수선의 발 내려갔자 여기죠. 그 평면 위에죠. 자, A는 요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가겠니? 여기서 이제 약간의 또 이제 공간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얘를 요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가겠냐? 결론적으로 여기로 가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는 어디? DB의 중점으로 수선의 발이 내려간다. 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저 선분의 길이는 얘는 F는 수선의 발 내린 데가 여기였고
A는 수선해발 내는 데가 여기니까 얘네들을 이은 요 길이를 구하려는 거네. 요 길이. 맞습니까? 그럼 조 길이를 구하려는 거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서 또 다시 필요하면은 평면으로 따기. 요 부분 따오면 되겠죠? 요만큼 따오면 되겠네요. 요만큼 따오시면은 여기가 지금 B, A 프라임, F. 모서리 길이가 2였으니까 참고로 요 대각선이 2루트이거든. 그럼 땡땡이 똑같으니까 이게 뭐예요? 루트 2예요. 요 암산도 빨리 했고 여기 BF는 모서리 길이 2라고 줬고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는 피타 돌리시면 루트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6이죠? 8이 아니고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배웠던 정사형 그거 뭐지 코사인 곱하시는 거는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굳이 안 쓰고 원래 길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뭘 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사형 되뇌를 찾아내서 구한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코사인 곱하는 거는 정사형 되뇌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거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걸 배웠던 거고. 네. 재밌죠? 네. 완전 재밌죠? 재밌게는 자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민면의 지름의 길이가 12짜리인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을 갖다가 밑면하고 30도가 되게 자르래요. 그 단면이 타원이래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면은 당연히 다 원. 비스듬하게 자르면은 타원입니다. 왜 타원인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타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능력이 여러분이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입체를 단면화 하시는 거, 단면화. 뭐냐면 내가 얘가 놓여져 있는 이 밑에 평면을 갖다가 잡아볼게요. 그럼 얘를 단면화 하면은 밑에 평면이 이 선이야. 그리고 요 옆으로 자른 평면이 요 선이야. 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30도라고 줬어, 문제. 그리고 여기다가 밑에 있는 이 원기둥의 밑면, 요게 얘야. 요 정도로 선. 그러면은 요 자른 저 타원은 뭐가 되겠냐면은 얘야. 이 선. 이게 실제로 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타원인 거지.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니네가 거기서 바라보니까 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맞아요? 이거를 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거죠. 누굴 구하려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려는 게 얘를 구하려는 거 아니야? 얘를. 타원을. 얘는 알아. 넓이 얼마예요? 지름이 저기 10이니까 반지름 6이에요. 66에 36파이예요. 원의 넓이. 그죠? 똑같이 하면 되죠. 여기가 36파이니까 여기도 36파이짜리인 거고. 근데 여기가 지금 30도야. 그러니까 무슨 코사인을 곱한다. 그거는 기본 공식인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삼각비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잖아. 여기가 30도고 요 밑에는 36파이고 그럼 당연히 코사인 써야 되겠죠. 그죠? 코사인 같은 거 삼각비 안 써도 되는 특수각이야. 여기 30도야. 지금 몇 대 몇이야 여기가 지금 2대 1대 루트 3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2대 루트 3으로 비례식으로 푸셔도 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쁘게 좀 정확하게 수식으로 써보면은 코사인 30도는 뭐가 된다? 얘분의 얘. 내가 구하고 싶은 타원의 넓이분의 밑에 있는 원의 넓이. 근데 3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물음표 구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정사형은 뭐 정사형 시킨 애는 처음 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거 외워서 푸는 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네. 다음 12번에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뿔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 여기 있어요. 얘를 갖다가 밑에 BCDE에다가 정사형 시킨 애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정사형 시키면서 어떻게 되겠니? 밑으로 내려박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A가? 요 대각선의 교점으로 가겠지. 띠띠띠띠띠띠. 맞아요? 네. 그럼 정사형 시킨 넓이는 결국에는 얘예요, 얘. 정사형 시킨 도형은 얘라고. 핑크. A 프라임 BC라고. 근데 그 넓이 구하래잖아. 그럼 여기서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녹색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갖다가 재가지고 그걸 곱해서 구할 거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왜냐면 핑크 넓이를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르죠. 핑크 넓이는
요 A 프라임이라는 애 정체가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이야. 그럼 당연히 밑면의 넓이에 얼마야? 밑면의 넓이 4, 4, 16에 4분의 1이야. 4등분 했으니까. 그러니까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4야. 4. 네. 그럼 2번은 뭐냐? ABC와 그럼 이거는 물음이 ABC 녹색하고 요 핑크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 이면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면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갑자기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녹색 넓이를 구할 수 있냐 이거야. 녹색 넓이. 요 녹색 664짜리 넓이를 구할 수가 있냐? 2등변이니까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여기는 2 하고 높이 구해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뭐 대수에서 했던 해론으로 구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2 해가지고 구하시면 66에 36, 2는 4니까 루트 33? 아니지 2는 4니까 32? 4루트 2 나옵니다. 높이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이 4고 높이가 4루트 2예요. 8루트 2가 나와요. 녹색의 넓이가 8루트 2. 그럼 얘도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단면화해서 봐볼게요.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옆에서.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야지 얘가 다 선으로 보일 거거든. 실제로 이렇게 있던 녹색 삼각형을 이쪽에서 보면은 뭘로 보이겠냐면 그냥 선으로 보일 거예요. 네. 핑크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쪽에서 보면은 선으로 보일 거라고요. 요렇게. 그때 지금 이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려는 거고. 근데 요 밑에 있는 애 정사형 시킨 애 넓이가 아까 4예요. 그리고 요 녹색 정사형 시키기 전의 넓이가 뭐예요? 8루트 2고요. 코사인 값 구하려잖아요. 그럼 이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코사인 세타는 8루트 2분의 4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말 없이.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면각의 코사인 값이거든요. 이면각의 코사인 값인데 이면각의 삼각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하나는 이면각의 정의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사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면각의 코사인 값을 이면각의 정의로 구했냐? 아니죠. 정사형으로 구했어요. 이면각의 정의로 구할 거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교선. 교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수선. 아까 점수하면 제점 똑같이. 그럼 이게 중점 잡는 게 제일 무난하고 여기서 찍, 여기서 찍, 둘이 수선 근 다음에 이 값 재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면각의 정의로 가든가 아니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가든가. 더 편한 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끝.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있어야 되는. 자, 이따 손